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제가 저번 분기에 받은 보너스를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ross Pay, 즉 세전 금액은요 2,240불이었는데요. 거기서 텍스를 868불을 띄고 그 다음에 디덕션을 224불을 띈 다음에 Net Pay, 즉 세후 그 다음에 공제 후 받은 금액이요. 실제로 제 통장에 꽂힌 금액이 1,147불이었습니다. 2,240불을 분명 받았는데 제 통장에 꽂힌 거는 1,147불이어서 진짜 거짓말 요만큼만 보태서 진짜 딱 반띵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은요.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는 저는 보통 유럽권 국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은 유럽권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생각보다 한국에서 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 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적잖게 놀란 바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세금을 얼마나 국가에서 띄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기 앞서서요. 보통 이제 소득에서 생기는 세금은 원천 징수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영어로는 원천 징수를 withhold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withheld 됐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원천 징수가 되는 세금들을 모아서 withholding tax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을 4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는 비슷하게 FICA 텍스가 있습니다. 이 FICA 텍스는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두 가지가 포함된 세금입니다. FICA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거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의 줄임말로요. 이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는 법에서 시작을 한 텍스이기 때문에 이 법 이름을 따서 FICA 텍스라고 부릅니다. 이 파이카 텍스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Social Security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국민연금이 9%잖아요. 그래서 고용주가 4.5% 그리고 종업원이 4.5% 이렇게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가 반 그리고 자기가 반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Social Security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아서 미국에서는 현재 12.4%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로이가 6.2%, 인플로이어가 6.2%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소셜 세큐리티라고 부르지만은요. 사실 정식 명칭은요. OASDI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바로 Old Age, Survivals and Disability Insurance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은요. 소셜 세큐리티라고 안 나와 있고 보통은 OASDI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니디그리디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셜 세큐리티 세금을 맞는 그 소득에는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4%는요. 132,900달러까지의 소득에만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소셜 세큐리티를 내지 않습니다. 파이카 텍스를 이루고 있는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입니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요, 이제 한국의 그 원더풀한 건강보험이랑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그 건강보험 혜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받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싼 편이고요. 그래서 총 2.9%로 이제 종업원 부담이 1.45% 그리고 인플로이어 부담이 1.45%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 최근에 더 추가된 게 있는데요.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그 오바마가 가장 열심히 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공식 명칭으로는 ACA, Affordable Care Act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가 시작하면서 거기서 정책에서 사용되는 돈을 이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메디케어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200,000, 한국 돈으로 한 2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연봉을 2억 이상 벌게 되면은요, 0.9%의 인플로이 부담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내주지는 않고 인플로이 혼자 0.9%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에는 그 인컴의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버는 족족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요, OASDI를 138불을 냈네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세큐리티이고 2240불에 6.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디케어로 32불을 냈고 이것은 1.45%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죠. 다음은 individual income tax라고 불리는 개인 소득세입니다. 이 individual income tax는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individual income tax는 일단 페더럴 차원, 연방 차원에서 한 번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차원에서 한 번 더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뉴욕 같은 좀 리버럴하고 큰 도시에는요, 시에다가도 인컴 텍스를 또 한 번 더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소득을 총소득 그로스 인컴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한국이랑 비슷하게 공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고 그리고 디펜던트 즉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한 명당 또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연금 같은 거에다가 돈을 넣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은퇴 자금에 돈을 넣었을 때 한국에서도 이제 소득 공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로스 인컴에서 디덕션을 빼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남는 금액에다가만 이제 세금을 맞게 되고 그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는 금액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해서 보통 taxable income이라고 부릅니다. 연방소득 세율은 taxable income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progressive tax rate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뭐 0%에서 시작하지만은 10%에서 37%까지 이제 소득 세율을 내게 됩니다. 주 차원에서의 소득 세율이라던가 아니면 소득세를 내냐 안 내냐는요 다 주마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이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아예 없는 주가 한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율이 제일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 하와이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주도 아마 한 탑 5에 들고 있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 레이트가 좀 높은 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에서 9.9% 수준으로 이제 주에서 세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급여 명세 내역을 보시면요, 인컴 텍스, 그냥 이거는 페더럴 인컴 텍스는 492불을 냈네요.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 연방 차원의 텍스로 원천 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한 9%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불을 냈습니다. 이 페더럴 인컴 텍스를 20% 맞은 거는요, 사실 평상시보다는 좀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보너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보다 에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평상시에도 한 10% 정도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설정을요, 이제 연금 같은 거에 붙는 거는 보너스에서 나가지 않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직장인들이 내는 연금은 401k라고 하거든요. 401k에서 이제 나가는 공제액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냥 보통으로 받는 월급에서는요, 인컴 텍스는 조금 덜 내는 대신에 그 대신 401k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내수로 받는 금액은 조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401k의 좋은 점은 사실은 지금은 내지만은 사실 언젠가는 제 돈이 될 거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하지만은 현재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세금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디덕션 224불은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혜택으로 주는 우리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 연봉의 10%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너스 포함, 여기서도 보너스를 받는 족족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6개월 동안 모았다가 6개월 후에 이제 주식으로 받게 되는 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401k랑 비슷하게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세금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디덕션이네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제출을 하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이제 연말정산 도와주는 팀이 언제까지 뭐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간소화 시스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보험회사, 은행회사, 카드회사에서 관련된 자료를 거기다 다 이제 업로드를 해놓으면 전 그거를 PDF로 다운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그 양식에다가 적어서 그 연말정산 도와주는 팀한테다 보내면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다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엄청 아날로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자기 집으로 실제 우편으로 종이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보통은 그 텍스 리턴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요. 저도 항상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받은 종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 소프트웨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싸지 않아요. 한 번 신청하는데 연방 것도 파일해야 되고 주 것도 파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작년에 60불인가 80불인가 주고 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싼 그 플랜으로 써야 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텍스 리턴 하는 데만 거의 100불 가까운 돈을 쓰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파일을 하면은 국세청에서 돈을 돌려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더 토해내야 되면은 더 돈을 토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텍스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텍스 리턴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내는 세금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세일즈 텍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세일즈 텍스는 이것도 시마다 사는 주마다 카운티마다 조금 다른데요. 내셔널 에버리지가 9%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외식을 할 때마다 그 자기가 소비한 금액의 9%를 추가적으로 내서 거기에다가 세일즈 텍스를 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세일즈 텍스와 비슷한 그 부가가치세 BAT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물건 값이라고 딱 써 있을 때 5,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5,500원이 사실은 실제 물건 값은 5,000원이고 BAT가 500원이 붙어서 5,500원인 거지만은 항상 그 물건 가격을 볼 땐 그냥 5,500원이고 우리는 그 본 금액을 지불하면 끝이잖아요. 미국은 그게 참 나쁜 게 50불인 줄 알고 샀는데 딱 사고 나서 나중에 돈 낼 때는 50불보다 훨씬 돈을 더 내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텍스가 바로 세일즈 텍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흔히 내는 세금의 두 번째는 프로퍼티 텍스예요. 이거는 부동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맞게 되는 건데요. 보통 감정가액 appraisal value라고 하거든요. 그 appraisal value에 세율을 때려서 그것을 매년 프로퍼티 텍스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사는 곳마다 다른데요. 내셔널 에버리지는 보통 1%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의 집은요. 그냥 보통 가족이 살 만한 집은 한 4, 5억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1%는요, 한 4,000불 또는 5,000불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이제 국가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텍스를 뭐 1년에 뭐 3,000불, 4,000불, 5,000불씩 꼬박꼬박 내는 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세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아파트 같은 데서 렌트비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렌트비 낸 거는 뭐 조금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렌트비에 아마 한 2, 3개월치는 프로퍼티 텍스 안 내는 대로 들어가고 또 렌트비에 한 3, 4개월치는 이자 그 모기지 받았을 때 이자 안 내는 걸로 하고 그러면요. 이제 렌트를 내면서 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돈 낭비가 아니에요. 그 집을 소유했을 때 드는 그 모든 비용이랑 세금을 따졌을 때 그렇게 만드는 아주 큰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티피컬리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어 표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